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산 절차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부인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법원 판결문 일부랑 세미나 자료, 그리고 실제 사건 기록인 보험계약 조회 결과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들,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맞습니다. 파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특정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이 권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어볼까요? 이 부인권이라는 거 정확히 뭔가요? 네, 이건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히 제391조에 근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빚을 갚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거니까 파산 관제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딱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다시 가져와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아, 그러니까 채권자들 전체의 공평성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민법에 있는 채권자 취소권하고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파산 절차는 그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봤는데요. 빚이 한 5억 원쯤 되는 채무자가 있었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9천만 원짜리 임차보증금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들이 이 보증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는 걸 받아갔다면서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게 2012년경 이야기인데요. 채무자가 아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요. 2013년 3월쯤에 일부 채권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이 전부 명령이라는 게 그 채무자가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을 해당 채권자가 직접 받도록 권리 자체를 그냥 넘겨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조치죠. 네,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4년 2월에 파산을 신청하니까 파산관제인이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이 전부명령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돈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건 일종의 편파 변제 행위다. 그러니까 부인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에 따른 집행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 파산 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강력한 권한인데요? 바로 그 점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상세하게 봐야 할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게 유효한 채권에 근거하고 또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그 집행행위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파산 위기에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성을 해친다면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 또는 그로 인한 변제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이게 총채권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거죠. 특히 채무자가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나 그 직전에 이루어진 편파적인 변제 효과를 낳는 행위는요. 설령 그게 채무자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 다른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또 아주 상세하게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말 빈틈없는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그 보험계약 조회 결과나 여러 지역의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의 일부겠네요. 정확합니다. 파산관제에는 채무자가 혹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없는지 또 파산 전에 부적절하게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개혁 조회로는 혹시 숨겨둔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 같은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세금 납부 기록은 재산 추적에 정말 유용합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부동산 소유 여부나 변동 시점을 알 수 있고 자동차세 내역으로는 차량 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아, 그런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는군요. 네, 당신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세금 기록을 몇 년치씩 그렇게 꼼꼼하게 검토하는 이유는요. 혹시 채무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두진 않았는지 그런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거죠. 네,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부인권이라는 게 파산이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성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라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세금 기록, 보험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사실을 파헤치는지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사례는 개별 채권자의 권리 실현, 그러니까 법원 명령 집행 같은 거요. 그것과 전체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 즉 파산 절차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 법제도가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파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보다는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더 큰 원칙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오늘은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을 실제 사례와 관련 기록들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법원에 확정된 명령조차도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면 파산 절차 안에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파산관제인이 얼마나 면밀하게 조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 명령의 안정성, 또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파산 절차에서 추구하는 공평성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 과연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쯤에 두어야 할까요? 특히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신뢰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의 진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